예, 현재 당면에 있는 과제들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 또한 우리가 시장에서 차마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도 한번 짚어보면서 또 시장 영향력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송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MSCI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달 말에 이제 신흥지수 리밸런싱이 있잖아요. 네. 뭐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걱정거리들이 많은데 좀 구체적으로 분석 어떻게 하세요? 네, 이번에 MSCI에서 중국 A주, 대형주 편입 비율이 15% 정도, 또 사우디 증시 같은 경우는 편입 비율을 100% 정도 각각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 되면 한국 증시 비중이 0.3%포인트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MSCI, 그 EM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이 한 7조 원 정도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과거 MSCI 한국 비중 축소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이탈 자금은 이론상 수치의 약 최대 20%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실제로 순매도 규모는 한 7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MSCI 비중 축소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환율 이슈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1,200원 선도 지나가고 1,210원 선에서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증권사에서는 이미 1,250원 선 열어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부담되는 자리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상황 봤을 때도 앞으로 더 상단을 열어놔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기회를 잡아볼 수는 없습니까? 네, 뭐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뭐 지정하면서 G2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1,250원까지도 지금 상승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불리하게 되니까요. 환차손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 국내에서 본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또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의류 또 화장품 업계에는 긍정적이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수혜주로 의류주에서는 휠라코리아, 영원무역, 한세실업, 또 화승 엔터프라이즈 등이 있는데요. 화장품에서는 연우, CTK 코스메틱스 등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화승 인더라는 회사 주가가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의류주나 화장품주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봤을 때도 워낙 약세에서 좀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화장품이나 의류주. 네네. 그런데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한 번에 막 팍 올랐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를 진짜 수혜로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 환율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여기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지금 반일 감정이라는 표현이 될까요? 일단 애국 테마주 예. 기업들이 네. 단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많이 오래 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이게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 중국 다 엮여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관심 있게 저희들도 그 수혜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악재들이 좀 많이 껴있기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야기를 방송에서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 첨생법 있잖아요. 네. 바이오 업계에서는 뭐 수건 사업이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통과가 됐는데도 네. 별다른 이득을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라젠이 크게 한 방을 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수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일 것 같고요. 워낙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여러 기업들의 어떤 좀 좋지 않은 뉴스들 때문에 주가가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바이오
입법이 사실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바이오 신약 제조와 또 시판에 그동안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완화하면서 우선 심사와 맞춤형 심사 또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서 이 재개발과 또 시판의 기간을 3, 4년 정도 앞당길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연간입니다. 4조 원씩을 투자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 핵심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사실 좀 부담이 돼서 뭐 불안한 것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사실 기회일 수 있고 다만 이런 바닥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시격언에서 뭐 바닥에서 보다는 무릎에서 사라는 얘기를 예. 많이 하듯이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걸 보시고 조금 더 올라오더라도 주가가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현재 너무 많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오히려 보유하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도 사인이 나와도 사실 너무 떨어져서 매도하기도 이미 부담스러운 자리가 돼버렸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사자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저희 어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한 투자 의견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어디서 탈출구를 찾게 될까 좀 아이디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최근 신라젠이나 아니면은 HLB나 등등의 어떤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면서 그렇죠. 전반적인 영향을 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임상 3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쪽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한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많은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신약을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그런 성과물들이 분명 좀 기술 수출과 라이센스 아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보기에는 주가에만 너무 시간을 좀 보고 투자하신다면 오히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여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제약바이오주들은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그 일본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또 공포가 됐고 날짜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반등의 여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뭐 신성통상, 예. 유니클로 대체 장기화 기대로 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문구류에서는 모나미가 그렇죠.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일본의 그런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가 또 배제되면서 장기화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 관련해서 오히려 뭐 반사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가 미국이 또 의류 쪽까지도 부과가 되면서 오히려 어떤 기업들을 찾아볼까 보는데요. 그 중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그러니까 아디다스 그룹이 보통 나이키, 아디다스 우리가 많이 신고 옷을 입고 하잖아요. 네. 이 아디다스 그룹은 주요 생산업체로 9개 그룹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화승 엔터프라이즈고요. 이 화승에서 최근에 생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아디다스의 그 고가 라인, 그러니까 부스트 라인 생산 증가하면서 P, 가격과 Q, 생산량이 동시에 성장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신규 집하는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승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안 봤던 종목이긴 한데 저도 화승 엔터프라이즈 그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근데 이번 8월 옵션 만기일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선물 옵션,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나 뭐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죠? 쉽지 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선물 옵션이나 파생 쪽에 하시는 분들이 오버나잇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 가지고 넘어가기보다는 당일 청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빠진다라기보다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예. 오늘처럼 어느 정도 또 반등의 기회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옵션 만기일 영향은 내일은 아무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앞서 좀 그 사이드카가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예. 단기적으로 워낙 급락을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방향보다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방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관심주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뭐 고가 대비 절반 수준 아니면 3분의 1까지 하락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 오늘 그 베스파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공모가가 35,000원이었는데 주가는 지금 15,000원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원인데요. 작년에 매출이 1,200억 원대를 했고 그리고 이익도 300억 정도 이익을 했던 회사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6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순현금이 1분기 말 기준으로 8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그러면 나머지 한 350억 정도가 겨우 영업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도 빠졌는데 지난 6월 말에 대규모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또 게임 순위가 올라갔고요. 또 그리고 하반기에 신작 소프트 런칭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원게임 그러니까 킹스레이드라는 원게임에 대한 리스크가 컸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2020년이 되면 4-5개 신작으로도 그러니까 게임 라인업이 확대가 됩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시가총액 1,200억 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가치와 영업 가치를 따진다면 너무너무 싼 게임 회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심주로 베스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종목도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